참의 소리 숙명의 소리, 여기는 SBS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숙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방송국에서는 대학 문화창달과 학내 언론의 지표가 되고자 정확한 보도와 보다 나은 방송 제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방송은 월요일, 수요일 오후 방송으로 매주 2번 진행하고 있으며 영상 방송은 SBS 유튜브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월 22일 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합니다. 청파 시네마. 안녕하세요. 청파 시네마의 아나운서 정민아입니다. 독립영화는 상업영화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제작되며 기존의 지배적인 관습화로부터의 내러티브 독립을 실현해냅니다. 청파 시네마에서는 이러한 독립영화에 대해 소개하고 영화가 추구하는 주제와 메시지를 다루며 이야기해보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 함께 들어볼 독립영화는 한여름의 판타지아입니다. 한여름의 판타지아는 2014년에 개봉된 영화로 장건재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015년 한국독립영화협회 올해의 독립영화로 선정되었고 이 이외에도 6개의 수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수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관람객들의 평을 기반으로 하면 이 영화의 감상 포인트는 스토리, OST, 배우들의 연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 3박자의 포인트가 모두 대단하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 자체가 한여름의 판타지아인데 그럼 판타지 장르에 속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판타지라는 단어에는 실질적으로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불어 판타지라는 단어에는 낭만의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영화가 바로 이 2가지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재는 무엇인가요? 이 영화는 총 2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조사 겸 고조실을 찾은 감독 이야기, 2번째 챕터는 한국인 여성이 일본을 여행하며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장건재 감독이 한여름의 판타지아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건네오고 있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You will always be my girl. I promise you I will be on your side. 움직이지 말아줘. 눈에 담고 있으니까 작은 표정 하나하나
생각해 널 알 수 있겠니 지금 우리 사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해 baby 별이 가득한 여름밤에 우린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림 모든 게 다 바래고 지워져도 간직하고 있을게 일부의 제목은 첫사랑 요시코로 영상은 흑백으로 진행됩니다. 1부에서 김 감독과 통역사 겸 조감독인 미정은 영화 촬영 조사를 위해 젊은이들은 없고 노인들만이 살고 있는 일본의 지방 소도시인 나라현 고조시를 방문합니다. 이들은 고조시에 대해 알기 위해 매일 다른 시민에게 안내를 받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카페에서 고조시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인터뷰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여기에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인터뷰를 위해 시청의 공무원인 유스케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유스케가 자신은 도쿄에서 대학까지 나왔고 시험을 보고 공무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래 꿈은 배우였다고 말하며 과거를 아쉬워합니다. 또한 미정을 보며 몇 년 전 고조시를 방문했었던 한국 여성과 많이 닮았다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날의 인터뷰가 끝나고 그날 밤 미정과 감독은 술집에 가서 감독이 만들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눈 뒤 미정은 먼저 들어가고 감독은 마을을 둘러보는데요. 둘러보는 마을의 거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그때 자전거를 타고 한 여자아이가 지나갔고 감독은 이를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웬 시골 마을에 어린 여자가 있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마치 있으면 안 될 아이가 있는 것처럼 쳐다봤습니다. 다음 날에는 겐지스라는 중년의 남성이 25년 전 폐교된 초등학교에 김 감독과 미정을 데려갑니다. 김 감독과 미정은 그곳에서 사진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그 사진 속에서는 마을을 안내해주고 있는 겐지스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이 남성은 한 여자아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첫사랑 요시코라고 말합니다. 그 후 김 감독이 혼자 교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교실에는 어젯밤 자전거를 탔던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김 감독을 보고 겐지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소녀가 바로 겐지스의 첫사랑 요시코였던 것입니다. 그 장면 뒤에는 학교를 다녀온 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얼떨떨해하며 김 감독이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요. 이후 그는 담배를 피우러 나갑니다. 그는 밤하늘에 터지는 불꽃놀이를 보며 1부가 막을 내립니다. 2부의 제목은 벚꽃 우물입니다. 여기부터는 흑백 효과가 제거되는데요. 2부에서는 1부에서 조감독이었던 미정이 여행객으로 나오게 됩니다. 미정은 여행을 위해 고조시의 안내센터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1부에서 시청 공무원으로 나왔던 유스케입니다. 하지만 2부에서는 감농장 주인으로 등장하죠. 여기까지 봤을 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1부와 2부에서의 미정과 유스케는 각각 다른 인물로 봐야 합니다. 감농장 주인 유스케는 미정의 여행길에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길에서 벚꽃 우물을 발견하고 유스케는 이에 얽힌 전설을 미정에게 들려줍니다. 전설은 우물 안에 있는 물을 다 마시고 젊음을 되찾은 할머니와 스님이 사랑에 빠졌고 우물 안에 있는 잉어가 그 둘의 자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와 다투게 되고 속상한지 책상에 엎드리는데요. 이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다음 날 유스케와 또다시 동행을 하게 된 미정은 시노하라 여행을 가게 됩니다. 둘이 드라이브를 하고 일부에 나왔던 폐교된 초등학교에 갑니다. 여기에서 미정은 일부에서 봤던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유스케는 거기서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일부에 나왔던 겐지스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마친 둘은 술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남자는 미정을 처음 봤을 때 첫눈에 반했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작별 인사를 하며 마침내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둘은 불꽃놀이를 보러 가게 됩니다. 이후 각각 집에 돌아온 이들은 불꽃놀이를 마저 보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 한여름의 판타지아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을 주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다빈 씨도 혼란이 갔던 부분들이 있었나요? 네,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 1부와 2부의 인물들은 그냥 아예 다른 인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야기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아예 연결관계가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일부에서 공무원 유스케가 미정을 보고 몇 년 전 왔다 갔던 한국 여자와 많이 닮았다고 한 부분과 폐교된 학교의 사진과 같이 묘하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를 통해 장건재 감독이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끔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명확한 답이 딱 있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영화의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흑백 영상 부분이 이해가 가셨나요? 아니요, 정말 궁금했어요. 분명 현재 같은데 왜 흑백으로 했을까요? 과거를 나타내는 걸까요? 여기에도 장건재 감독님의 심오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흑백을 나타내는 의미에는 크게 정답은 없지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첫 번째 의미는 생명력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조시는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간 마을이에요. 노인분들은 과거에 활기가 넘쳤던 고조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생명력이 남아있지 않은 고조시의 모습을 흑백으로 표현한 거 아닐까요? 아, 그렇군요. 설명을 들어보니 내용이 확 이해가 되는걸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의미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고조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면 주민들은 모두 현재가 아닌 과거의 고조시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뜻은 아직 고조시에는 과거의 그리움으로 인해 과거를 마음에 꼭 쥐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와,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장건재 감독님의 연출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뭔가요? 연관성을 느끼지 못해서 어떻게 들으면 무섭게 들리기도 해서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처음 듣고 저도 이게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까 흑백 영상 이야기하면서 생명력에 관해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죠. 생명력이 없는 고조시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생명력이 불어넣어지고 판타지가 시작되는 지점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이해가 됩니다. 1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첫사랑 요시코를 보고 난 뒤 들렸고 2부에서는 유스케와 미정이 여행하기 직전에 들렸죠. 그럼 그때부터 그들의 판타지아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네요. 맞습니다. 아주 잘 파악하셨네요. 우와, 이 한여름의 판타지아라는 영화는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고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아주 훌륭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
갈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찬 바람이 조금 장건재 감독의 독립영화 한여름의 판타지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화에서 각 부가 끝날 때 보이는 불꽃놀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꽃놀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굉장히 아름답지만 동시에 바로 사라져서 아쉬움을 사는 소재이기도 하죠. 또한 불꽃놀이는 매년 연말에 울려서 새해 시작을 알리기도 하고요. 행사의 마지막에 쓰여서 끝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럼 이 영화에서 불꽃놀이가 의미하는 것은 판타지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판타지의 끝을 말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부를 1부에서 김 감독이 만들어낸 영화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말 많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일본에 가고 여행하러 가는 모습에서 이게 왜 판타지지? 판타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심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 그만큼 요즘 바쁘고 일에 치여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 사소한 것들이 어느 순간 판타지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항상 환상은 현실의 것들에 기반되어 만들어지죠. 판타지를 꿈꾸는 우리는 이를 현실에 가져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이 노력 자체가 현실을 아름답게 바꿀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각자 가지고 있을 한여름의 판타지아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청파시네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이야기가 담긴 독립영화를 들려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정민아 아나운서, 기술의 신다빈 엔지니어였습니다. 이상으로 2월 22일 월요일 오후 방송을 마칩니다. 수요일 뮤직 포레스트 시간에 다시 뵙죠. 숙명인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의 소리 숙명의 소리, 여기는 SBS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